7월 여름휴가 특집입니다. 바캉스같이 아주 시원한 종목 위주로 꼽아보는데요. 여름을 강타할 종목, 바캉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가 2일차고요. 어제는 바다로 떠났는데 바다로 떠나는 날 증시가 2,300이 깨졌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듯, 바닷물을 끼얹듯. 네.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우리는 막 바다로 떠나고 막 종목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은 좀 낫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등 나오고요. 지금 해도 비쳐서 막 후텁지근하잖아요. 이럴 때 산으로 가는 거 어떠세요? 오늘 산으로 갑니다. 정영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과 엑소원의 가무숙 전문가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지금 비 그쳐서 그런지 그 되게 후텁지근하지 않나요? 네, 엄청 덥습니다. 네, 이럴 때 그 산의 그 계곡물에 발 담고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이런 주식시장에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자, 두 분은 휴가 계획 어떠신지요?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럴 때 지금 무슨 휴가가 무슨 네. 의미가 있겠어요? 네. 지금 돈도 다 날렸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은 건 아니죠.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산과 바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휴가 계획은 아직은 잡지는 않았는데 뭐 가게 되면 바다 쪽보다는 산 쪽을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산 쪽 관련해서 뭐 이제 산 관련한 관련주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가 있네요. 산, 바다, 해외, 방콕. 왠지 가문숙 전문가께서는 해외와 어울리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네네.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외 이렇게 휴가 가겠다고 하면 욕 먹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이 예. 시장이니만큼 저는 방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 생활 제가 지금 올해 전문가 생활 12년, 13년 차인데요. 네네. 전문가 생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또 아이들이 입시도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많은 전략가분들이 딱 시장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미리 그냥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럴 분위기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잠자코 있으면서 휴가는 무슨 휴가냐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름 산과 관련한 저희가 테마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금강산 보이네요. 캠핑 관련주들 한때 테마 형성했었죠. 닭고기주, 렌터카, 한라산, 아웃도어, 레저 이렇게 보입니다. 두루두루두루두루. 먼저 정영훈 과장께서는 여기서 어떤 키워드 꼽으셨어요? 저는 뭐 두 가지 꼽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금강산 관련주 그리고 이제 돈육, 닭고기 관련주 꼽아봤습니다. 뭐 금강산 관련주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산으로 떠나자 뭐 이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그 원산에 굉장히 지금 관광 특구를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원산과 이제 금강산을 잇는 그 국제 관광지구 지금 조성에 뭐 말리마 속도전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향후에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뭐 지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당시를 앞두고서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제 수혜주가 역시나 지금 뭐 아난티 같은 회사 그리고 뭐 또 이제 금강산 관광을 예전에 진행했었던 뭐 현대아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회사 뭐 이러한 회사들이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돈육 뭐 닭고기 관련주 관련해서는 역시나 또 여름철이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철 이제 아마 캠핑들 많이 떠나시고 또 이제 여행 가시면서 또 이러한 또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육가공 업체들의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 관련주들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은 산인데 바캉스 산이 아니에요. 네. 남북경협 산이네요. 잠시 후에 종목 들여다보고 닭고기 쪽 이렇게 두 가지 꼽아오셨고요. 가문수 전문가께서는 오늘 키워드 업종 어떤 거 꼽아오셨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계속 이 시간 내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2018년도는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자금이 외국인들의 자금률도 계속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사실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여름 바캉스 관련 주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저점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이어져 가더라도 다시 또 저는 대세의 어떤 하락장 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금 반등 나오는 그런 어떤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안정적인 종목들. 그래서 여름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래서 일단은 렌트카 종목을 채택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이 당장 여름 수혜주만 볼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하반기까지 실적 안정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름 또 허약해질수록 몸보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월드컵도 지금 있고 또 본선이 7월 16일 날 있고요. 7월 16일 다음이 초복입니다. 초복, 중복, 8월로 갈수록 말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닭고기 관련주. 두 분 겹치시네요. 네, 겹치는데 종목은 다행히 안 겹치더라고요. 네. 네. 업종이 닭고기와 돈육 업종은 겹쳤습니다. 종목은 이 종목을 나뉘니까 더 기대해 주시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힘든 시장입니다. 어제는 많은 주식에 매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저에게 왜 이렇게 증시가 X판이냐.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내가 그랬냐고요. 제가.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바캉스 관련 종목이라고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는데 들여다보면 지금 하락장에서 틈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더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마치 막 산에 가서 막 즐기고 이런 것보다 더 연관이 이런 보수로 좀 더 겹쳐지는 것 같은데 금강산 말씀해 주셨어요. 금강산이 놀러 가는 산이 아니라 남북 경협과 관련한 산으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아난티 아까 말씀 힌트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난티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명이 이제 에머슨 퍼시픽이었죠. 이제 금강산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항상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금강산에 현재 이제 리조트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조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로 이쪽에서 지금 수익이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적자폭만 커져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금강산 리조트에서의 그런 수익성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를 보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뭐 바캉스 하면 이제 굉장히 가고 싶은 손꼽히는 이제 국내 리조트 중에 하나가 남해 힐튼 아난티입니다. 굉장히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워낙에 이제 고가 리조트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기는 좀 힘든 뭐 상황인데 그쪽에 워낙에 지금 뭐 남해 힐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지난해에 이제 부산 힐튼 아난티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물론 이제 산과 뭐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부산 아난티와 또 이제 남해 힐튼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 이제 리조트 관련해서는 지금 남북 경협 기업들에 대해서 이 피해 그 지원 대상에 이제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리조트 관련해서 최대한 100억 가량의 그 손실 보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게 되면 관련해서 이제 실질 펀더멘탈도 큰 폭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남북 경협 이슈로 그러한 치부할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아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현대 아산의 그 매출 비중이 현대 엘리베이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게 되면 이제 현대 아산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자라고 한다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사 매출에 큰 영향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지금 아난티 코브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아난티 코브 이제 부산에
아난티코브가 작년 7월에 이제 오픈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양 매출이 이제 올해는 온기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분기부터는 남해 힐튼 회원제 객실 분양 매출도 인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 플러스 남북 경협 이슈 모멘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6월 말에 좀 쭉쭉 빠졌죠. 계속 지금 네. 10,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저희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두세요? 전략이요? 네, 대부분의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00원대 지금 후반 부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 남북 경협 이슈로 급락했던 당시 이제 이전 수준까지 이제 제자리로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이 지난 6월 12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실망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제자리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제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충분히 이제 낙폭 가대 시점에서 한번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매수에 그렇게 나서서 생각을 하고 만 있습니다. 원까지 충분히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네, 지난번 뭐 전고점이 12,000원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남북 경협 모멘텀이 재차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재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되면 충분히 지난 전고점인 12,000원 정도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오늘도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9월에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이 또 이제 뭐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또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되면 예상외로 큰 폭의 상승 지난번 전고점 한 12,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련해서 또 이러한 불확실성,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또 대북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한 손절 라인은 한 7,000원 정도, 7,000원. 예, 현재 예. 주가 수준에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 선을 한번 잡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남북 경협으로 체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금강산 관광 현대아산의 실질적인 역할이 확대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아난티, 거기다 또 럭셔리 바캉스의 대표격이잖아요. 아난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하다. 지금 정상뿐 아니라 고위급 회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조금만 뭔가 계속 튀어나오면 아난티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남북 경협이 기대만으로 테마를 형성했다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거 꼽아봐야 된다. 네. 그런 것들 실적에 같이 가담할 수 있는 그게 아난티가 될 수 있을 그렇죠. 것으로 어제도 예상하네요. 뭐 굉장히 좀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지금 한국에 방문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짐 로저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성장할 당시에 한 30년 전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대표적인 투자자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 비핵화가 네, 이루어지게 되고 남북 경협이 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주를 뭐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난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숙 전문가님, 렌터카를 꼽으신 이유 중에 이게 바캉스와도 연관되지만 시장이 쉽사리 주식 시장이 좋아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염두에 둬서 꼽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미심장해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인 것처럼 지금 시장이 계속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전쟁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과 한국이 이제 역금리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대형주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아무래도 종목들이 성장주 보다는 이제 가치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는 그런 어떤 산업주들, 우량주들, 중대형주보다는 중형주의 어떤 흐름들이 저는 상승이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면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LNF라든지 에코프로, 후성 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AJ 렌터카라는 AJ 렌터카.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AJ 렌터카의 지분을 10.09%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해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대주주인 AJ 네트워크스의 안정적인 성장성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의 흐름은 계속 하향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서 오늘 지수가 상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0원대를 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건 우리가 호가를 보면 10,000원과 10,000원 이상의 호가의 흐름들은 호가의 단위 변동성이 또 다르게 됩니다. 10,000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10원 단위 호가의 움직임들이 있지만 10,000원이 넘어가면 또 50원 호가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럴 때 이런 메리트들을 또 노려볼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종합 렌탈 기업이죠. 주요 종속회사에 대한 수익성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또 2018년도에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51.8% 증가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도 14% 이상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골고루 어떤 성장성들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예. 중고차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종속회사들의 조금 적자였던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흐름들을 보시면 부채 비율도 적고 또 유보율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또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1 미만인 그런 기업인데 제가 지금 이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여름 수혜주로만 보시지 네, 마시고 네, 네. 중기적 관점으로 좀 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트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좀 흘러내리는 지금 네, 부분이 네. 아니냐, 지금 매수 정말 가능하냐, 목표는 어떻게 좀 둬야 그런데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물론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보시면 60일선이 일단은 계속 상승 흐름에서 약간 60일선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물론 중장기 종목들은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 9,470원이 2017년도에 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400원 정도로 예. 보시는 전략을 세우시고요. 가격대는 지금 현재 9,900원 정도에서부터 한 9,700원 정도에서 서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고 물론 중기적 관점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21선에서 한번 맞고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러나 21선에서 맞고 밀린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다시 밀릴 때에 좀 비중 확대를 더 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목표가로는 15,000원 정도, 최근에 지금 고점이 15,350원인데 15,000원 정도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50% 정도 수익을 네.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꾸준히 매수해 놓으시고 저는 항상 계좌를 2개로 나눠서 분류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종목으로서 열어보시지 마시고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캉스 2일차 산으로 떠나자. 우리는 산으로 떠납니다. 마치 주식시장이 산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산과 관련한 그 종목 두 분이 똑같이 업종으로 돈육 닭고기주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종목은 다릅니다. 먼저 네. 과장님. 네, 우선 여름 이제 바캉스 시즌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돈육 닭고기 관련주들이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진입하는 상황이어서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지바이오를 오늘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341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YOY로 한 20% 가까운 큰 폭의 이제 이익 성장세가 나타났었고요.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이제 AI 작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AI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배합사료 쪽에서의 기저 효과가 이제 지난 1분기에 크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사업부를 비롯해서 육가공 사업부의 실적 호조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이제 성수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근에 이제 주가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시장 이슈로 큰 폭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난티와 마찬가지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략이요?
네, 지금 뭐 가격대 고점 대비해서 좀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만 원대 부근, 전고점 부근이 한 1만 원대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7,500원 정도 선, 짧게 한 120일 이평선이 완연하게 이탈되는 한 7,500원 선을 짧게 손절 라인으로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날 되면 여름에 그 복날 그 세계 지나가면 전통적으로 이들 종목 좀 뛰잖아요. 그거 노려봐도 될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는 최근에 이제 그 닭고기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급등했던 종목이 마니커입니다. 네. 저는 사실 마니커 같은 경우는 약간 매집의 흔적을 보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그 결승전이 7월 16일이고요. 7월 17일이 초복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 최근에 보시면 6월 22일 날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예. 조정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만 보고 사실은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료도 있지만 기술적 흐름을 보고 지금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대주주가 이지바이오, 지금 우리 정영 과장님 말씀하신 네. 이지바이오고요. 팜스토리이고 CJ 제일제당입니다. 대주주가. 그래서 지금 그런 관련 종목들이 다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부터 유입이 되고 있고요. 타 닭고기 관련주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집의 흔적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현재 자리가 매물대를 지지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1선이 지지되는 자리가 매수 시점이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차라리 21선이 깨고 난 다음에 1,15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1,050원 구간, 이런 종목들은 급락할 때에는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네. 손절은 짧게 1,050원 정도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7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 지금 거래량 폭증하고 저랬을 때 그 CJ 제일제당 그 투자 소식 때 한번 빵 터지고 지금 조금 눌리잖아요. 이럴 때 지금 기술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여름과도 별개로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다. 기술적으로 지금 네. 보시면 최근에 이 6월 19일 날도 보면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이틀 동안 6월 20, 21일 거래량 없이 지금 윗꼬리 달리고 가격대는 빼지 않고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6월 22일 날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6월 25일 날은 거래량 없는 장대 음봉. 근데 이런 자리가 뭐냐면 개인들 상한가에 들어온 물량들을 그 다음날 겁주고 물량 뺏기 위한 자리들. 네. 마니커 목표가 1,700원입니다. 감무수 전문가님, 그 이번에 여름 휴가 관련해서 이 종목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네네. 번외로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고요? 네, 대륙제간 여러분들 안 터지는 부탄가스 안 터져요, 아시죠? 네, 네. 네, 이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사실 거래량이 없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대륙제간 종목 가치주이기도 했던 종목이죠. 여름 휴가철 부탄가스의 매출 증가, 그리고 캠핑 때가 되면 봄, 가을에도 이 종목은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캠핑장에서 부탄가스 터지는 사고가 한번 터지면 꼭 매출이 터지고 매출이 일어나고 종목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F킬라 에어존 부분에 매출 기대감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여름 또 모기가 증가가 되면 있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또 배당 수익도 있고 유보율도 굉장히 좋고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그런 재무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또 가치주로서의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그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없어서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요즘 같은 그런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크게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런 그림들은 없기 때문에 가치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없지만 매수하셔서 꾸준히 좀 들고 가시면 안정적인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휴가철 산과 함께 할 업종 탑픽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텐데요. 어제 딱 저희 SNS 이 시간에 2,300이 이탈됐어요. 그래서 방송 분위기가 막 우리는 막 바다 얘기하고 있는데 막 2,300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때가 바로 어제였는데요. 7월을 시작하자마자 2,300이 이탈되고 오늘도 반등하는가 싶더니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2,263. 2차 지지선은 어딜까요? 사실 뭐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2,300선을 이제 중요 뭐 지지선으로 봤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PBR 이제 1배 미만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제 블랙스완은 뭐 감안을 해야겠죠. 정말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1920년 뭐 대공황이 뭐 재현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그렇게 극단적인 사태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장기적 뭐 2,000포인트도 깨질 가능성을 뭐 우리가 열어놔야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확률은 지금 거의 뭐 지금 미미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지지부진 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11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는 타결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극으로 좀 치닫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지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그렇게 크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봤을 때 기초 뭐 펀더멘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부근에서 한 2,200 최대 한 2,200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감은숙 전문가 뷰와 함께 전략 주시면요. 일단은 전체적인 전략 시장의 네, 흐름들. 변동성 시장, 휴가 시즌 대응 전략은 네, 예. 일단은 지금은요, 사실은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사실 개인들의 어떤 툼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는 그런 어떤 저점을 갖다가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갖다가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의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위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 반등은 나올 거다. 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저점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코스닥도 올라와 봐야 한 820선, 825선 정도.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2200선에서부터 많이 올라와봐야 2350선 정도까지의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트 기술적인 뷰까지 주셨고요. 자꾸 산으로 가는 주식시장. 우리는 진짜 여름 특집으로 산과 관련한 업종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매우 감사드리고요. 정영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과 감은석 엑스원 전문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